자, 그 다음은 7번째. 자, 요걸 좀 알아봅시다. 자, 우선 저 세 단어를 정의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얘네들의 의미가 뭐냐. 자, 우선 여러분, 이 단어들 자체를 알아요? 저 단어가 지금 이제 표면 장력과 관련된 현상을 표현해주는 전문 용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냥 영어의 일상생활에서 마구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좀 하셨을 테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뭐냐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요래. 자, 요래가 뭐냐면 내부가 기체예요. 근데 그 바깥쪽이 짜자자잔 이런 식으로다가 액체로 둘러싸인 이런 것을 용어 표현으로 캐비티라고 합니다. 캐비티.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그러니까 예로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수중기포. 그래서 왜 그 물속에 꾸르륵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숨을 후 내뱉으면 기체가 이제 물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체가 주변 액체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것을 캐비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캐비티는 비어 있는 공간을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캐비티의 사전을 찾으시면 그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 충치라는 뜻이 있어요. 저 캐비티에 충치. 충치 뭐예요? 이 썩은 거죠. 왜 이걸 캐비티라고 하느냐? 일하는 게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썩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뿡 뚫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충치를 또한 캐비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인데 지금 표면 장력을 다룰 때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캐비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드럼릿. 자, 드럼릿은 어떤 상태냐면 이겁니다. 이압. 자,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드럼릿은 내부가 액체입니다. 그리고 그 밖이 기체인 상황. 요것을 뭐라고 부른다? 드롭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빗방울 같은 거죠. 그래서 비 오면은 액체 방울이 대기 중에서 슉 내려오잖아요. 그럼 액체가 주변 기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드롭릿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마지막 버블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요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내부가 기체예요. 근데 그게 액체로 돼 있는 어떤 경계를 지나 다시 한번 기체가 나타나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버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 거품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바로 표면 장력 현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애들인데 우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좀 독특한 애가 있어요. 세 개 중에 하나 독특한 애가 누굴까요? 바로 얘가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좀 독특하죠. 어떻게 독특합니까? 바로 얘 버블은 표면이 두 개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
기체와 액체를 가르는 표면, 기체와 액체를 가르는 표면이 있는데 얘는 기체, 액체, 기체가 되니까 표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캐비티와 드럼릿에 비해서 버블은 표면적이 더 넓어요. 두 배가 넓기 때문에 표면 장력에 의한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버블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R분의 4감마가 돼요. 그래서 앞에 상수가 더블이 됐죠. 두 배가 됐어요. 뭐 수식을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표면 장력에 의한 효과 역시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블은 이런 효과가 있다. 자, 근데 이때 요거를 어떻게 내가 왜 얘기를 한 거냐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가 요건데 자, 뭐냐? 우선 자, 요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그냥 어떤 표면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표면은요, 캐비티의 표면이건 드럼릿의 표면이건 버블의 표면이건 똑같습니다. 즉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뭘 하나 해볼 거냐면, 자, 여기서 이 안쪽 표면을 중심으로 한 내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액체해도 되고 기체해도 되고 액체해도 되고 기체 뭐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의 표면이 형성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바로 P인 요걸 이제 내부 압력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아닌 바깥쪽은 P out 외부 압력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사이에 만약에 짜자자잔 대소 비교를 했다. 대소 비교. 어디가 더 크냐? 어디가 더 작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아니면 혹여나 같을까요? 큰가? 작은가? 같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 표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이 바로 캐비티건 버블이건 드럼릿이건 뭐가 됐건 표면이 이렇게 되면 항상입니다. 항상 이렇게 돼요. 아이쿠 반대로 썼네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됩니다. 어디가 더 크다? 무조건 내부가 더 큽니다. 내부가 더 커요. 자,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는 항상 무조건 내부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내부가 크냐를 생각을 할 때 이게 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런 걸 어떻게 답하는 게 좋으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질문은 자연현상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사실 여러분 자연현상에 대한 질문은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죠. 왜? 실험에서 뭐 나오면 끝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자연현상에 대한 어떤 예측은 말이죠. 사실 뭐 질문해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험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교육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답해야 되잖아.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내가 경험했거나 내가 관찰한 사실을 대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요.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인간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분명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경험하거나 관찰한 적이 없어서 저게 뭐지? 하고 대답이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심층 입시에서는 그런 식의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관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당장 내 몸에다가 해보면 됩니다. 몸에다 직접 하라고? 당연히 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문제가 원하는 어떤 행위를 내 몸에다가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행위를 내 몸에다가 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내 몸에서 벌어지겠는지를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떠오르는 것이 답일 가능성이 90%가 넘어. 왜? 내 몸도 뭐니까요? 자, 뭐 인간은 뭐 이렇게 뭐 인문학적일 수도 있고, 뭐 인위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자연스럽지 않다, 뭐 인간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몸 자체, 뭐 팔, 다리, 뭐 뼈, 피, 살, 이거는 사실은 자연이죠. 인간의 행위가 뭐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나, 난 뭐 인간의 생각이 뭐 자연스럽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인간의 몸 자체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죠. 인간의 몸은 무조건 자연이죠. 즉 인간의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100%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잘 모르겠으면 이런 것들을 내 몸에다가 해보라고요. 몸에다가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이따만 풍선을 후 불어요. 풍선 후 불어요. 빵빵하게 불어. 그 다음에 딱 잡아. 더 커지지도 않게 커. 풍선 확 커. 그런 다음에 그 풍선을 아무나 귀 옆에 이렇게 대봐.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풍선이 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풍선을 보면 풍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풍선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풍선이 알아서 쭉쭉 으로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따만이 큰 풍선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저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와서 내가 다치기라고 하면 어떡하지? 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아주 자연스럽게. 빵빵한 풍선이 내 눈앞에 있을 때는. 당연히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은 이런 식의 표면에서 내부가 더 고압 조건이 된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표면을 보면 약간 긴장하는 자세가 나타나요. 왜? 이게 터져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여기가 더 고압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곡면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내 외부를 비교했을 때 내부가 압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여전히 내부하고 외부 압력이 이거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언제냐면요. 바로 표면이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어질 때 내부와 외부 압력이 같은 거예요. 즉 표면이 평면일 경우는 진짜 같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곡률, 이렇게 구형의 곡면이 만들어질 경우는 무조건 이 내부가 무조건 고압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설명을 만들어 붙여야죠. 어떻게? 왜 내부가 더 압력이 더 크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부건 외부건 어디건 액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액체는 그 표면을 늘리려고 해요? 표면을 줄이려고 해요? 액체는 항상 표면을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 여기 내부가 액체건 외부가 액체건 이 표면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요런 식으로다가 뭐가 나타나야 돼? PST,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자,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표면적을 어떻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이런 곡률이 있을 때 내부가 액체건 외부가 액체건 표면을 줄이는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 이 방향. 그리고 외부 압력은 여기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표면적을 감소시키는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방향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녀석의 힘의 균형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에 있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R분의 2 감마라고 했는데 요 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을 한다? 요 둘이가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둘을 더한 것이 내부 압력이랑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정성적으로 이러하다는 말을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잘 봅시다. 꼭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면 장력이나 물방울에 적용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풍선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자, 풍선을 크게 불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풍선이 대단히 커요. 딱 불고 딱 잡고 있어. 풍선이 대단히 커. 풍선이 이렇게 따다당 이렇게 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꼭지를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어. 그리고 지금 얘가 어딨냐면 주변은 그냥 대기 중이야. 대기 중. 아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풍선이 딱 있어. 꼭지가 이렇게 있고 고무풍선이야. 자, 고무풍선이니까 뭐 액체는 아니죠. 액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고무풍선에 의해서 표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은 대기압 중이에요. 대기압은 보통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고무풍선 내부는 일기압보다 당연히 더 클까요? 작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부는 무조건 외부 압력보다 더 크다고. 어느 정도 압력이 더 증가한 상태로 내부가 형성이 됩니다. 왜겠어요? 바로 고무 때문인데, 자, 고무 풍선의 고무는 자, 후 불었을 때 그 표면이 알아서 혼자 지르르 늘어나나요? 고무 풍선의 고무라는 재질은 알아서 표면이 줄어들려고 하나요? 고무 풍선의 고무라는 재질은 알아서 표면이 줄어들려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딱 잡고 있다가 이 유지를 하게 되려면 여기에 있는 이 고무를 구성하는 그 고분자 화합물들 사이에 이 복원력이 작용해서 이 표면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복원력에 의한 압력이 어떻게 요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원력에 의한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과 합쳐지기 때문에 내부 압력은 일기압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논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고무풍선을 불었을 때 어떻게 된다?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된다? 외부 압력보다 무조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은 일기압 중에 대기압에서 살죠. 근데 실제로 이 대기압은 결코 약한 힘이 아니에요. 이 일기압이라고 정의하면 뉴턴으로 바꾸면 1013 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 이게 일기압이거든요. 무려 10만 뉴턴에 해당하는 게 일기압이에요.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강한 힘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강한 힘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왜죠? 바로 우리 내부 역시 그 힘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우리 내부 압력은 대기압, 일기압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 내부 압력은 그냥 외부 대기압, 일기압보다 같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엄밀하게는 이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약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겠어요?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거죽이 보세요. 이 거죽이 평평하게 생겼어요. 공률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몸이 공률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공률 내부는 무조건 외부보다 압력이 큰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생명체 내부 압력은 대기압보다 약간 더 크다고요. 엄밀하게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지금 기억을 해두라.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이제 이 표면장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은 됐고요.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 8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